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밀레니얼 세대 중에는 스마트폰 전화 앱에 있는 핸드셋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이도 있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국정에 강하다며 애니콜 휴대폰을 출시한 것이 1989년이니 1980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들이 철들었을 때는 집 전화 없이 핸드폰만으로도 통신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실이나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 단자함에 두 가닥 전선을 연결하면 그만인 전화가 사실은 오랜 기술 개발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가 중심 역할을 했는데요. 연구소 규모가 최대 2만 명 정도였다니 엄청나죠. 오늘은 집 전화기, 즉 유선 전화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후크 스위치가 온 후크 상태, 즉 수화기가 올려져 있어 그 무게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가 전화기가 교환기에게 나 통화 가능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들어 오프 훅 상태가 되면 송신기 A2, 수신기 A1, 다이얼 및 필터링 코일 A3가 연결되어 라인 C를 따라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교환기는 이 직류 전류를 감지하면 다이얼 회로를 연결하고 발신자에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통화음을 보냅니다. 현대식 푸시버튼 전화기에서는 숫자를 눌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이전에는 회전식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해당 번호를 돌리면 전화 펄스가 교환기로 전송되고 교환기는 펄스 신호에 따라 해당 수신자 회선을 찾습니다. 착신 측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교환기는 40에서 90V의 교류 전기를 보내 착신자의 전화벨을 울립니다. 착신자 회선이 사용 중인 경우에 교환기는 통화 중 신호를 발신자에게 보냅니다. 전화벨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화벨을 울리기 위해 발신자가 수동 크랭크식 자석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따라 수신자가 수화기를 들면 전화벨 회로는 분리되고 착신자 회선을 통해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어 두 전화기는 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화가 끝나서 상대방이 수화기를 후크에 놓으면 해당 회선에 흐르던 직류 전류가 중단되면서 교환기에 통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교환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네요. 전화로 풀 듀플렉스 양방향 통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닥 전선 두 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선 소요를 줄이기 위해 한 쌍의 전선을 통해 수신 및 발신 음성 신호를 모두 전송하기로 합니다. 내 전화기는 상대방이 한 말, 상대방 전화기는 내가 한 말만 들리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하이브리드 코일 A3를 통해 해결합니다. 상대방 오디오 신호는 저항과 전선을 감은 코일을 통과합니다. 전류 경로 A8에서 A3은 마이크보다 임피던스가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호 전류가 마이크가 아닌 스피커로 흐르게 됩니다. 한편 내가 말하여 생긴 마이크 전류는 하이브리드 코일의 상부 브랜치를 통과하며 이는 하부 권선보다 매우 적은 숫자로 감겨져 있어 유도 전류를 적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 출력의 일부분만 내 스피커로 피드백되고 대부분은 전화선을 통해 상대방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한 채널, 즉 전선 두 가닥으로 풀 듀플렉스를 달성한 것입니다. 전화선의 정션 박스 B는 번개를 차단하고 B1은 라인 저항을 조정하여 신호 전력을 최대화합니다. 전화선은 야외에 노출되는 만큼 부식을 막아야 합니다. 금속이 닿을 때, 즉 전선과 전화기 단자 사이 발생하는 갈바닉 부식을 줄이기 위해 라인 전압을 접지에 비해 낮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음의 전압은 양의 금속 이온을 전선 쪽으로 끌어당겨서 전화선의 부식을 막는 것입니다. 통신업자 입장에서 전화 설비의 많은 비용은 전화선 구축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선로 비용은 전화기에 앞서 사용된 전신에서부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선로 비용을 줄이려고 전화선을 한 가닥만 사용하였습니다.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하여 지구, 즉 땅을 접지선으로 사용하였는데 Earth Return Telegraphy Line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교통수단으로 발전하던 시가전차, 즉 트램들이 출발이나 정지할 때 발생하는 전기신호가 전신을 방해하는 잡음 원인이 되면서 두 가닥 전선을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화도 두 가닥 전선을 사용하여 선로를 가설합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등을 켜기 위한 전기 보급이 시작되면서 전력용 전봇대 가설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한 개의 전봇대에 전력선과 전화선을 같이 가설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주장한 대로 전력선으로 교류 전기를 전달하려니 전화기의 교류 전기에 의한 잡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침내 전화선을 전봇대마다 엇갈리게 배선하면 잡음이 줄어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예 전화선 두 가닥을 꼬아서 설치하면 전선이 교류 영향에 교대로 노출되어 더욱 잡음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이를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하는데 전화기 특허권자인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선 가설에서도 트위스티드 페어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전화선은 물론 랜선 등에서 잡음 감소를 위해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화 가입자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전화체계를 POTS, Plain Old Telephone System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자체 성능이 좋아지고 전자식 교환기가 개발되고 전화선도 구리선은 물론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로 용량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무선 통화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100여 년에 걸쳐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공중전화망인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 구축되었습니다. 전 지구 규모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PSTN이 구축된 만큼 음악, 비디오, 방송, 인터넷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방법도 처음에는 당연히 전화선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니 이것이 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선전화, 즉 집전화의 역사였습니다. 이후 전화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섬유를 통한 고속 광대역의 통신체계를 새로 구축합니다. 또한 무선으로도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모두 합쳐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알려줘요. 호루스!